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든 미용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용재료 강 소장입니다. 새 폰입니다. 스마트 아니 삼성 S21 화질 좋은 폰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올릴 영상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 사장님께서 미용실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라이브 방송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로 올렸습니다.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제 인스타 지금 주소를 밑에 올려 놓을 테니까 그 주소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방송을 늘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뭐, 일단은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글로 뭐, 여러 가지를 뭐,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뭐, 글로 전달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아주 좋은 뭐,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있어서, 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속에 있는 얘기, 그 다음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뭐, 직원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싶고, 또 미용실 원장님들한테도 뭐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도움이 될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거래처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얘기는 좋은 얘기 많이 해준다 그러니까 제가 거래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얘기가 아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 뭐, 제로상한테 뭐 기대할 수 있는 게 뭐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뭐, 제로상 사장이 미쳐갖고 떠든다고 생각해서 들어줘도 되고, 뭐 아니면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한 가지는 알고 있어요. 내년 되면 내 얘기 무시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큰 후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리라고는 예상은 안 해. 뭐 그 앞에서 그렇게 움직이지 마. 그러니까 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는 패턴으로 가고 싶은데 뭐 한동안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없을 거니까 제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뭐 일단 얘기를 하는 쪽으로 끌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이런 걸 하기 전에 틀림없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용하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뭐 미용실 장사가 잘 된다 안 된다 손님이 뭐 오늘 온다 내일 온다가 아니고 지금 미용하는 뭐 근무하는 우리 디자이너 쌤들이나 아니면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당장 뭐 내일 다 그만두고 뭐 아니면 뭐 1년 안에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다 10년 아니면 20년, 30년 이상을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다녀본 결과 사람들하고 대화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로 제일 답답한 거는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뭐 부산이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사람들 말로는 지금 경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그 힘든 경기가 정말 사람들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쓰는 건지 또 코로나가 11월 달 정도 돼가지고 뭐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뭐 치료제는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외국에 비해서 되게 빨리 이게 해결이 될 거다라고 예측들도 하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끝난다고 손님들이 우리 미용실로 들어와서 과연 돈을 써줄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과연 무슨 뜻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뭐 사정이 괜찮은 미용실도 뭐 사항을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정이 더 안 좋은 사람들은 더 많이 위축돼갖고 지금 뭐 이것저것 뭐 결정도 못하고 그냥 멍한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결론이 나는 걸 누군가가 속 시원하게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 없이 그냥 시간만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뭐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세상에 대한 조금 지식이 있는 미용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지금 뭐 헤쳐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다수의 90% 이상의 미용실들은 아마 당장 오늘의 매출도 매출이지만 앞으로의 미용 생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지 않을까.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밤에 그렇게 잠을 편하게 자지는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해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가 안 좋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뭐 그런 경제를 공부하거나 뭐 엄청나게 뭐 공부를 많이 한 똑똑한 뭐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20년 넘게 이쪽 계통에서 영업을 하면서 그 나름 이 부산의 미용 상황을 보는 거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건 미용실 같은 이런 자영업자들 눈에 봤을 때는 경기가 안 좋은 게 맞아요. 왜? 자영업자들은 뭐 손님들이 와서 돈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뭐 나라에서 뭐 뭘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우리가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지금 가장 힘들긴 해. 근데 그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든 게 아니고 다 아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나 여러 뭐 그 우리나라 대기업이나 뭐 기타 뭐 이런 영세 자영업 하는 사람들 외에는 코로나가 왔다고 뭐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뭐 예전 뭐 IMF 때나 뭐 금융 대란이 일어났을 때 같이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여타 뭐 이런 중견기업들이 무너져 가지고 길거리에 뭐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그런 뉴스는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건 옛날식으로 얘기해서 돈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코로나 때문에 불안해서 미용실 방문을 많이 안 하는 쪽이 맞을 겁니다. 왜 경기가 안 좋은 게 지금 돈이 부족하거나 돈이 없다라는 신호가 아닌 게, 뭐 계속 요즘에도 뉴스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뭐 미용실 하시는 여자분들이 그런 말씀 한 번씩 하세요, 저한테. 장사하는데 우리가 왜 그 뉴스를 봐야 되냐고. 뉴스 봐야지요. 요번 코로나 때 조금 똑똑하거나 아니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느꼈을 겁니다. 중국이 잘못됐는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결국은 전 세계는 사슬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여러 가지의 사정에 의해서 전 세계가 한 나라가 잘못 삐걱거려 버리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요번에 확실하게 입증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같이 영세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주변을 되게 면밀히 살펴보고 뉴스도 많이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근래 계속 뉴스가 나왔던 건 대한민국 유사 이래로 수출이 가장 많이 됐다고 하거든요. 수출이 가장 많이 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겠죠.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근데 수출을 해서 이렇게 많은 물량을 팔았다 그러는데 왜 우리는 힘들까요? 수출에 관련된 회사들이나 아니면 그 옆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거기에 관련된 회사는 월급도 많이 받았을 거고 보너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뭐 나라가 망한다는 이상한 소리 했던 그 언론사들이 올해 들어가지고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해.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우리나라 기업들은 망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밖에 더 있어요.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되는 건 재수가 좋게 대한민국밖에 없다고요. 중국도 공장이 가동이 안 되고 미국이나 기타 유럽들도 지금 공장이 가동이 안 돼. 그러면 당장 그 사람들의 생활 필수품이라든지 돌아가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중간재를 다 한국에서 수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소비재까지도 비싸서 중국 제품을 썼던 나라들이 중국에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한국에서 되게 많이 구매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옛날에는 비싸서 안 샀다고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은 비싸고 싸고 없어요. 만드는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이나 뭐 이런 나라들의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로 계속 백신을 맞는데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도 전에 작년같이 셧다운을 안 시키고 계속 열어놓고 있다고요. 그게 왜 열어놓는 줄 알아요? 그 나라들이 열어놓고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돈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출량이 되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음 달에 유럽이나 미국이 셧다운을 해버리면 그럼 우리나라 수출이 안 되기 또 힘들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정치인들은 자기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국민들이 뒤지는 건 상관도 없거든요. 그 나라 사람들은 당장 지금 정권에서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국민들을 선동해서 간다고요. 만약에 이 셧다운을 딱 시켜버리면 그 총알이 전부 다 누구한테 가겠어요? 정치인들한테 가기 때문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다음번 재선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열어야 돼.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야지. 왜?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국민 먹고 사는 거 해결 안 해주면 대통령이나 아니면 뭐 수상이나 이런 정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강제적으로 열어버린 거예요. 그 이면에는 우리나라만 자영업자가 힘든 게 아니고 전 세계 자영업자들이 다 힘들잖아. 왜? 월급을 누가 줘? 우리는 장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돈을 가지고 우리의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나와서 돈을 못 썼으니까. 그런데 또 셧다운을 하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알죠? 죽어도 좋으니까, 코로나 걸려서 죽어도 좋으니까 경제활동 해달라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뭐 특별하게 동남아시아나 후진국 빼놓고는 경제를 일방적으로라도 지금 돌려야 돼. 왜? 그 나라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스크 잘 쓰고 정말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70%까지, 80%까지는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들이 거의 빈민층으로 다 떨어져 버렸다고. 그런데 나라에서 그만큼 뭐 그 사람들한테 지원금도 주고 했지만 결국은 그거 갖고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열어버린 거라고. 그리고 인구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지금보다 코로나 환자들이 더 많아진다고 해도 절대 경제활동을 멈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수출은 내년 되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요즘 또 미용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요 경상도 쪽에 있는 사람들이 뭐 좀 이상한 소리 많이 하는 거 알죠?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 재난지원금이나 지원금 이렇게 많이 주면 우리 세금 폭탄으로 다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진짜 그건 내 욕하고 싶어. 우리가 내는 세금은 거의 없어.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상관없어. 수출이 이렇게 많이 돼가지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버렸는데 기업체들한테 그걸로 해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원장님들. 에? 모름 좀 배워. 신문도 좀 보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 사람들 돈 쓸 거라고. 돈 쓰게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지. 왜 전부 위축돼가지고 그렇게 사냐고. 내가 너무 깝깝해서 이 지랄 하는 거야. 에? 우리나라 안 망해. 그리고 내년, 다음 달, 그 다음 달 수출 더 많아질 거야. 왜 그런지는 내가 풀어달라 그러면 진짜 미용실 찾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떠들어도 돼. 그 근거들도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도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바보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경제가 위태롭지 않고 코로나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돈수로 다 나올 거라고. 당장 올해 3월 달에, 2월 달에 경험 안 해봤어요? 2단계에서 1.5단계 내리자마자 손님들 폭발적으로 늘어났잖아. 거기에서 이상한 미친 새끼가 노래방 가고 술 처먹고 이상한 짓 하는 바람에 갑자기 2단계로 올라가고 지금 손님이 딱 끊어졌잖아. 작년에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기억 안 나요? 5월달, 6월달, 7월달에 얼만큼 손님들이 와서 돈을 썼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야. 뭐 일부 계층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안 잘렸잖아. 월급 줄어든 사람들도 없어. 오히려 늘어나 버렸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돈을 못 쓰고 있어. 왜? 코로나 때문에 못 쓰는 거야. 시민의식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 지금 참는 거야. 그래서 미용실에 손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돈이 없어서 없는 거라 그러면 원장님들한테 내가 사실대로 얘기를 해서 빨리 그만두게 해야 돼. 미용 전직하고 다른 쪽으로 가야 돼. 취직하라 그래야 돼.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겁먹거나 위축되지 말고, 그리고 손님들이 부담 가지니까 뭐 제품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한번 하셔봐. 나중에 정상적인 생활이, 정상적으로 가게가 운영이 됐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우리 미용실로 아마 안 올걸?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진짜 물어보면 내가 시원하게 대답해 줄 테니까 오늘은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은 건 옛날식으로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돈을 쓰고 싶은데 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런 걱정은 그냥 버리라고 해. 왜 그런가 하면 뭐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거는 돈을 아껴서 소비하는 거고 오프라인은 뭐 그거 아니잖아. 온라인의 소비가 늘었다라는 건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쪽 시장이 폭발하는 거잖아. 그렇게 폭발을 하면서 이제 온라인에 대한 마케팅이 여러 가지가 소개되다 보니까 미용실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적응해서 먼저 빨리 가 있던 사람들이 이 힘든 1년 동안 손님이 줄어들지 않고 그나마 계속 손님이 유치가 됐었다고요. 그러니까 비대면의 마케팅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미용실이 빨리 갔어야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정체되어 있는 상황도 있고 또 너무나 영세한 업종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힘들고 그리고 대부분 미용하는 분들이 40대 이상의 여자분들이 많잖아. 그분들이 어떻게 그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접할 수가 있었겠어요. 근데 원장님들 하나는 그냥 좋은 거 하나 배웠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작년에 코로나가 안 왔으면 원장님들 진짜 5년 뒤에 다 망할 뻔했어. 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IT 기술이 발달한 나라고 온라인이 가장 많이 발달해 있고 가장 빠른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서 솔직하게 이 방송 듣는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낫겠지만 인스타라든지 네이버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 90%는 아직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고 내가 저번 주에도 한번 얘기했어. 손님이 왜 안 오는지에 대해선 지금 전혀 모른다고요. 그렇잖아. 손님이 안 오는 이유는 고객의 동선이 바뀌어버렸다고요. 물론 50대 이상의 기존의 우리 미용실에 오는 고정 고객들은 상관없어. 뭐 그 사람들은 갑자기 뭐 비대면 마케팅이 시작된다고 해도 뜬금없이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서 네이버 플레이스로 들어가서 미용실을 검색해서 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근데 세상을 조금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소비의 주체 세력들이 50대 이상들은 서서히 지금 은퇴의 각오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뭐 미용실의 방문의 횟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소비의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 미용실의 주력인 미용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미용실들은 솔직하게 진짜 암담한 상황이지. 근데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뭐 SNS에 대한 관심도, 그 다음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지금 뭐 천수장도 그렇고 강수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미용실에 가서 네이버 플레이스를 얘기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해줬을까? 말 안 되는 소리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덕본 것도 있다고요. 원장님들이 뭐 대원통상에서 얘기하는 뭐 인스타그램하고 그 네이버 플레이스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만큼 신뢰를 하고 어느 정도만큼 들어줄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아까 그랬죠. 1년 뒤에 울지 말라고.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은 이제 전부 다 온라인 마케팅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망한 날짜 딱 적어놓고 하루하루 보내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일 거라고요. 그런데 돈 많이 벌어가지고 미용을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관심 가지지 마. 어차피 뭐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근데 가장 위험한 건 대부분의 90% 영세 자영업자들인 이 미용하는 사람들, 강제적으로라도 나는 솔직하게 그 사람들 미용실 다 가서 네이버 플레이스 다 깔아주고 싶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다 개설시켜주고 싶고, 그 사람들 안에 마케팅을 뭐 물론 강소양은 속으로 지랄지랄 하겠지만 다 관리해주고 싶어. 왜? 그동안 3개월 동안 여러 매체를 통하고 또 우리가 미용실을 다니고 그 온라인 마케팅 하는 미용실들을 계속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결국은 100% 확실한 게 나왔어. 앞으로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한 마케팅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시작하지 못하면 이제 신규 손님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직도 그냥 우리 고객들이 내 기술이 좋아서, 내 파마 기술이 좋아서, 염색 기술이 좋아서 손님을 소개시켜준다라고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원장님들, 앞으로는 빵이야, 이제. 왜? 세상은 변했어. 동선이 변했는데 변한 대로 따라가야지. 안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원장님들 인스타도 개설시키고 네이버 플레이스도 뭐 저희들하고는 상관없이 뭐 여러 정보를 들어가고 개설은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원장님들, 가게 문 열면 오늘만 열고 말 거야? 내일도 열고 모레도 열고 계속 열어야 되잖아. 그런데 왜 인스타그램은 한 번만 해놔놓고 닫고 있어? 왜 네이버 플레이스는 한 번 세팅해놔놓고 건들지도 않아? 원장님들 이해 안 되지요? 우리가 오프라인 상태에서 가게 문을 열듯이 가게가 열려있어야 손님이 올 거 아니야. 인스타그램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하나도 안 올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대한 매뉴얼에 대한 등업이 안 돼 있으면 그 가게 문 닫혀 있는 거라고. 그런데 가게 문 닫아놓고 지금 손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들어와. 그거에 대해서 누구한테 시원하게 지금 얘기 들어본 적 없지요? 그냥 인스타그램 열었는데 손님이 없더라.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해놨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당신들 거 안 봐. 지금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씩 그 이상 줘가면서 시내 대형 미용실들 그리고 젊은 애들이 관련 업체, 연관업체한테 맡겨놓고 돌아가는 애들이 있다고요. 걔네들 건 거의 매일 열려있을 거잖아. 가게 문을 열어놔야지. 왜 가게 문을 닫아놓고 손님이 올 걸 기다려? 안 들어와요. 그게 해결이 돼야지 저희들이 네이버 플레이스하고 인스타그램을 개설을 시켜놓고 운영을 해주는데 하나 올려놓고 기다려? 아이 그거 아니야. 원장님들 오늘은 내가 여기서 맞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가게를 열어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재료도 넣고 뭐 여러 가지 행위를 하듯이 인스타그램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오프라인에서 했던 걸 똑같이 해주셔야지.
근데 가게가 닫혀 있는데 어떻게 손님이 오겠어요? SNS에 관련된 대답은 이게 가장 명확한 대답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로 이거에 대해서 운용하는 방법에 대한 문의는 저희들한테 여쭤봐 주시면 정말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권유를 해줄 수가 없어요. 왜? 당신들 망하면 나도 망해. 그러니까 당신들이 살아남아야지 내가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는데도 이렇게 설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살아야지. 원장님들이 살아야 되니까. 일단 이건 다음번 기회에 얘기하고 오늘 제가 얘기를 해주고 해드려야 되는 건 왜 자꾸 매직스 염색약에 대해서 페어에 대해서 그렇게 미용실을 다니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떠드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그 제품을 저희들한테 설득이 돼가지고 입점을 한 사람들도 되게 불안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얘기도 하고 해봤는데 제 거래처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왜 매직스 염색약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간단하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남하고 다른 게 있어야지 먹고 살 거잖아요. 우리가 남하고 다르고 내가 남들보다 잘나 보이고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때로는 말하는 스피치 교육도 배우러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과 다르게 보이기 위해서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원장님들 남을 조금만 살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우리 미용실의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남하고 다른 게 거의 없다라는 걸 거예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동의를 안 할 겁니다. 제가 미용 재료를 한 20년가량 해보니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혼자 장사를 하는 게 아닌데 주변의 미용실들이 무슨 제품을 가지고 무슨 기술을 가지고 얼마의 요금을 받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혼자 세계에 빠져 있더라고요. 장사를 그렇게 하는 업종은 대한민국에 미용밖에 없습니다. 경쟁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됐던 사항이 제가 10년 전에 느꼈던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은 그런 미용실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때는 부산의 웬만한 동네 미용실이라고 하는 미용실들은 대부분 국내 유수의 기업체의 제품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가 재료를 처음 시작한 게 아니고 다른 영업을 하면서 이 영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남하고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가격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똑같은 걸 가지고 가격을 떨어뜨릴 거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진짜 조금밖에 안 하고 진짜 신경조차 쓰지도 않더라고요. 지금 미용업계의 가격이 떨어진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혹시 아세요? 강수영 혹시 알아요? 왜 요금이 떨어졌을까? 똑같은 물건 가지고 있는 미용실들이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데 어떻게 가격을 받을 수가 있어? 그냥 입장 바꿔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요즘 커피 2,000원 이상 주고 그 아메리카노 사 먹는 사람 있어? 스타벅스 가는 사람들이야 5,000원도 주겠지. 근데 왜 커피 값이 그렇게 떨어졌을까? 개나 소나 다 하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미용은 아니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20년 동안 올라간 물가에 비례하면 지금 파마 염색 요금은 제일 싼 미용실이 1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그만큼 지금 물가가 올라갔는데 역으로 미용 시술 요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 똑같은 시스템과 똑같은 교육과 똑같은 제품을 썼잖아. 기술이 틀리다고? 내가 볼 땐 기술이 틀린 사람들은 몰라. 그 엄밀하게 따지면 기술은 틀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유행하는 제품, 유행하는 강사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술이 틀릴까? 원장님들은 미용은 기술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본 느낌은 기술의 싸움이 아닌 서비스 싸움으로 변질이 돼버렸다고요. 왜? 비슷한 기술과 비슷한 제품으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요금이 조금 다른 미용실에 비해서 비싼 데는 그 중진국 시대 때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중진국 사회에서 휩쓸었던 그 서비스에 대한 대접받는 그 서비스 산업에 대한 영향을 받아 아직도 받고 있어. 다른 미용실에 비해서 2만 원, 3만 원 비싼 건 서비스 요금으로 퉁쳐버리려고 그러거든.
근데 그거 안 통하는 거고, 그거 이미 이제 이 선진국으로 접어들면 그런 서비스에 대한 그 차별화는 지금 현재 우리 미용실에서 하는 서비스 차별화 갖고는 안 되는 거 아마 조금 있으면 알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아는 미용실들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는 대형 미용실들이나 뭐 중간 미용실들도 스텝을 그렇게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왜곡된 방향으로 나갔던 건 헤드스파 서비스하는 미용실들이거든.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직원을 점차적으로 많이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인건비가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고 디자이너들 연령대가 많아지고 원장님들 나이도 많아지는데 그 파마요금 10만 원 받을 거라고 헤드스파 서비스 2시간씩 해가면서 그 10만 원 받는 게 똑똑한 거야? 아니면 우리 10분짜리 오로폼 써고 10만 원 받는 게 훨씬 빠른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거라고요. 예전같이 그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받는 대한민국 같았으면 사람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겠지. 그리고 예전같이 이런 SNS라든지 온라인에 대한 이런 게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았을 상황에서는 미용실의 월급이 우리 스텝 애들이 아니면 아주머니들이 월급이 많은지 작은지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지금은 정보가 다 오픈돼 버렸잖아. 정보가 오픈되다 보니까 요즘 미용하는 애들의 인구수가 뭐 젊은 애들, 그러니까 나 10대, 20대 애들의 인구가 현격히 줄어드는 상황 영향도 있지만 요즘 그런 거 알잖아요. 미용고등학교나 미용대학교 점점 없어지는 거. 미용은 안 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지금 사람을 쓸 수가 없다고. 쓸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서비스를 충원한다고 지금 부산에서 특히 많이 생기잖아. 그런 그 헤드스파를 서비스로 그 컨셉으로 미용실이 차려지는 거. 그거 죽어요. 장사를 하면서 내가 경력도 많아지고 그 경험도 많아지면서 뭔가 조금 편해져야 되고 편해지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하는데 이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야 아마. 요 근래 제일 충격적인 얘기가 그거잖아요. 커트 5,000원짜리 미용실. 진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욕은 안 하겠어요. 그런 미용실 지나갈 때마다 진짜 내 차 안에서 욕 엄청 하고 돌아다니거든요. 그래 5,000원 해가지고 첫 방문 커트 5,000원 해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다. 그걸 무슨 재주로 걔한테 7만 원, 8만 원짜리 파마 염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거는 방송할 때마다 계속 떠들 거거든. 왜? 우리 거래처 원장님들한테 피해가 엄청나게 오는 거거든. 일단은 생각을 해봐요. 그 미용실에 기술이 완성되지 않는 디자이너한테 그 고객을 붙여서 어떻게 걔를 그런 사람들 파마 염색을 어떻게 끌어올릴 거라고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말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다 그러면 원장님들 관계 끊어요.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그런 거에 영향받아서 미용실에 손님의 객수가 늘어난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은데 죽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미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순한 숫자 노름에 의한 마케팅으로 해가지고 광고에 여러 가지 뭐 그걸 뭐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미용실을 차리시는 것 같은데 내년 되면 다 힘들 거예요. 아니야. 우리나라 IMF 아니라니까요. IMF 때는 저가샵 뭐 이런 미용실들이 많이 생겨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제 그런 나라 아니야. 내가 참 동생 같고 막 그래서 참 안타까워.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잖아. 뭐 알아서 다 하라 그래. 대한민국 특히 부산은 아무리 인구가 줄었다 그래도 그런 거꾸로 가는 방향은 아닐 거예요. 제가 매직스 염색약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지금 많이 없어. 그리고 지금 현재 소형 미용실 1인샵 아니면 많아봐야 2, 3인 살롱인데 그 살롱에서 육체적인 뭐 여러 가지 그다음 시스템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6만 원 이상 시술요금 받을 수 있는 건 내 눈에는 지금 매직스 염색약밖에 없잖아. 근데 매직스 염색약이 왜 먹힐까? 단순하게 빨라서? 아니야. 빠른 것도 장점이 하나지만 기존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입되어 있는 제품,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모든 제품들을 내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나와 있는 제품들의 염색의 싸움으로 붙었을 때 색깔, 유지력, 윤기, 부드러움이 타의 추종을 보러 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30에서 35분짜리의 염색약이라 그러면 못 이겨. 왜? 기득권이라든지 주류의 사회로 들어갈 수 있는 마케팅이 전혀 없거든? 그런데 이게 10분 만에 됐다는 얘기야. 근데 왜 이게 어려워지는가? 왜 사람들이 이걸 자꾸 힘들게 생각했을까? 그건 뭐, 모안에 대한 기억도 있고, 모안에 대해서 소문이 잘못 나간 것도 있잖아. 근데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매직스 염색약은 모안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1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 너무 편하고 너무 쉬워. 그리고 부작용? 염색의 부작용은 왜 매직스 염색약만 있어? 다 있잖아. 그리고 없어. 똑같아. 그런 상태에서 10분 만에 색상, 윤기 모든 게 다 해결되는데 당연히 이 염색약을 선택을 해야지. 왜?
새로운 시대가 왔다 그랬잖아.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제품이 먹혀 들어가야지. 근데 어떻게 염색약을 가지고 새롭다고 제품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같은 시술 시간이고 비슷비슷한 상태에서 뭐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데 시술 시간을 20분, 30분 이상을 줄여버렸으니까 그게 일반인들 입장에서 봤을 땐 되게 탁월한 거지. 되게 빠르네? 그러니까 내가 10분은 손님들한테 차별화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크게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일반인들이 알아들어 주겠다. 근데 뭐 우리 다 경험했다시피 모한 염색약이 조금 어려운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다른 지방은 모르겠는데 부산의 우리 거래처들은 그걸 뚫고 나갔잖아. 왜? 결국 사람들이 10분을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더 매직스에 대해서 집착을 보이는 이유는 사람들 말대로 정말 힘든 불경기였다 그러면 매직스는 다 도태됐어야지. 그리고 우리 매직스를 쓰는 미용실들이 그냥 일반적인 살롱들이었잖아. 동네 미용실. 그 동네 미용실에 오는 손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보다 싼 시술 요금대에 다른 미용실로 이탈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탈이 됐다가도 아마 왔을걸? 왜? 원장님들, 본인들이 매직스 염색약을 진짜로 당신 미용실들 말고 다른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모르는 미용실에 가서 한번 염색을 한번 해봐요. 거기 앉아서 40분 동안 멍청하게 한번 거울 보고 앉아있어봐. 그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손님들이 아무리 우리가 서비스를 잘해줘도 이제 더 이상 미용실은 사랑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도시들은. 중소도시는 아직도 미용실들이 사랑방의 역할은 해. 그런데 대도시 절대 사랑방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선진국화 돼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용실 오는 걸 과연 좋아할까요? 그렇게 편한 장소가 아니야. 그 편하지 않은 장소에서 아무 짓도 안 하고 40분을 앉아있으라고 미치는 거야. 원장님들이 진짜로 매직스 염색약을 하는 전혀 연관이 없는 미용실 가서 한번 시술을 한번 해봐요. 그 시간 한 시간도 얼마나 깝깝한지. 그걸 40분짜리, 30분짜리를 10분으로 땡긴 게 고객들한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염색을 하고 나서 색감이라든지 윤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최신의 기술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제가 뭐 거짓말을 안 한다고 뭐 당신들이 믿을 건 아니겠지만 저희들은 매직스 염색약의 양이, 판매되는 양이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을 처음 쓰는 미용실들도 고객의 거의 이탈이 없었다라고 내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매직스 염색약에 재료상의 사활을 걸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고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재료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규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 시술의 기간이 줄어든 거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더 이상 매달 나가는 양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용실이나 재료상이나 이 사항을 지금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풀린다고 한다고 한들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뭐라고 얘기했었죠? 고객이 당연히 줄 거라고. 근데 고객이 줄어서 매출이 줄면 나라에서 도와줘요? 수익이 줄어들면 누가 돈 빌려줘? 공짜로 은행에서 줘? 안 주잖아. 해결해야 되잖아.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고객의 이탈 없이 객단가 올리는 거 하고 전판해야 된다고. 그런데 작년 2월달, 3월달 코로나 엄청 심할 때 대부분의 미용실들이 동의했잖아요. 아, 전판을 어떤 식으로 하든 좀 바꿔야 된다고. 근데 또 어느 정도 상황이 지나니까 또 지금 흐지부지 됐어. 지금부터 올해, 내년 고객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길은요. 객단가 올리는 길하고 전판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객단가 올리는 거 원장님들 20년을 미용실을 했는데 파마요금, 염색요금 10,000원도 못 올린 미용 숱하게 많아. 미용실이요. 그때는 그래도 미용실도 작았고 손님의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은 안 된다고요. 원장님들 지금도 안 늦었어. 판매는 갑자기 막 미친 듯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전파는 저한테 도움을 받으면 돼.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 내가 작년에 입증시켰거든요. 그럼 원장님들은 객단가를 올려야 돼. 그런데 검증을 해야 되겠다고요? 내가 6년을 검증을 했다. 3만 원짜리 미용실 가갖고 모한 염색약 갖다 놓고 6만 원 받으라 그랬어.
6만 원 받으면 망하는 줄 아는 미용실들 반강제적으로 뭐 어떡할 거야. 선택을 이거 아닌 이상에 미용실 망한다는데 해서 하나도 이탈된 미용실 없어요. 이탈된 미용실들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미용실들요. 뭐한 염색약 공부하라 그랬더니 안 했잖아. 그 미용실들 뭐 20명 정도의 모임이 있는데도 내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대여섯 명만 따라오고 나머지 못했어. 그 미용실들 지금 어떻게 돼 있는데 아직도 3만 원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2021년도에 대한민국에 그 이상한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자동차가 1억 넘게 팔리는데 작년에 그 전기자동차 테슬라 제일 많이 팔린 데가 어딘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래요. 대한민국 거지 같은 나라가 아니야. 원장님들 작년에 현대자동차 그 제네시스 새로 나온 거 그거 주문하면 지금 6개월인가 1년 걸린대. 근데 아직도 원장님들 미용실 3만 원이야? 4만 원이고? 안 돼. 지금 당장 매직스 염색약 공부해서 클리닉 서비스 안 하지. 아무 서비스 안 하고 단 10분짜리 염색약 가지고 2만 원에서 3만 원 올렸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왜 말 안 들어요? 세상에 이런 염색약이 30년 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W라는 독일에서 들어온 염색약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냥 W라는 메이커 하나 가지고 5만 원인가 더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 고객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나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제품이 그만큼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객단가를 올린 거예요. 그 이후에는 R이라는 회사가 그랬겠죠? 그건 그런 염색약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으면 좋은데 그 치사하고 더럽게 이탈리아에서 만들었대. 그 제품으로 어떠한 추가 서비스 없이 2만 원에서 3만 원 더 받았다고요. 그리고 저는 그걸 6년을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이 이게 안 돌아갔겠어요? 그리고 코로나 같은 상황에 다 힘들다고 하는데 양이 늘어나고 있어요. 답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글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제 눈빛을 보여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격이 없지만 이렇게 방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원장님들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이 기회 놓치면 내년 되고 내후년 되면요. 지금 서울에서 매직스 염색약이 안 나갔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안 썼던 거예요. 그런데 뭐 이런 SNS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인프라가 좋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서울에 뭐 그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그 5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서울에 있는 그 대형 브랜드들이 교육 의뢰도 들어오고 입점이 되고 있대요. 그건 결국은 몰라서 안 했지 비싸서 안 한 게 아니다고요. 그리고 지금 미용과 같은 이런 자영업은 여러 가지 제반 조건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가격을 올려야지 된다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 사람들 시선에 이제 매직스 컬러하고 페어 컬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옆으로 잠깐 비껴서 얘기하면요. 고객들이 매직스가 비싸서 안 하고 페어가 비싸서 안 할까요? 제가 부산에서 목격했습니다. 제가 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듯한 행동을 하는 줄 알아요? 저희 직원들이 저를 속였거든요. 새로운 거래처에 가서 얘기하지 않았고 있는 거래처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걸 가지고 모든 미용실이 다 매직스 염색약하고 페어 제품을 쓰지 않는다라고 저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까요? 제가 영업하는 사람인데. 저도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매직스 제품을 모르는 미용실들한테 어떻게 매직스 제품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유튜브에서 인스타그램에 대한 얘기를 3년 전에 들었어요. 무릎을 딱 치면서 저 길이네. 그러면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아니면 저런 SNS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걸 미용실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그 시점까지만 내가 버티면 내가 이기겠구나. 근데 그게 웃기게요. 코로나 때문에 확 땡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에 인스타 하는 사람들이 저는 한 10%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년, 내후년 되면 거의 40대 이하는 거의 대부분 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왜?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인스타라든지 뭐 유튜브에 대한 소비가 점점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보다 더 빨리 확산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확산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한계가 더 넓어진 거잖아요. 인스타그램 하나를 통해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한 사람하고밖에 만날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에 사람이 몇 명 들어왔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제가 뭐 실망해갖고 뭐
막 열성적이게 뭐 설명을 안 할까요? 이거 촬영해가지고 저장해서 이제 내일부터 쏴버릴 거예요. 뭐 5분짜리, 10분짜리로 해가지고 제 얘기 중에 그래도 쓸만한 얘기가 안 있을까요? 그러면 그 영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까지 계속 보낼 거라고요. 그러면 100군데 거래처에서 매직스의 염색약이 40군데 정도가 나왔다 그러면 확률이거든요, 세상은. 그럼 1000명이면 400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매직스라는 제품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겁니다. 몰라서 안 썼기 때문에. 이제는 알릴 수 있는 길이 생겨버렸어요. 미용실은 왜 없어요? 미용실도 인스타그램 마케팅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마케팅 하잖아요. 그럼 인스타그램 옆으로 살짝 제껴놓더라도 네이버 플레이스 본인들 매장에 세팅해놓은 거하고 잘한다고 하는 미용실에 세팅해놓은 거 한번 봐보세요. 다른 거 있는지. 똑같을걸요? 누가 그렇게 세팅하라 그랬어? 누가 그래 똑같은 사진 그거 진열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 되면 원장님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또 돈 많은 애들한테 다 뺏겨요. 광고를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이 없어. 그거 어딨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뭐. 배우질 않았는데. 원장님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 혹시 세팅돼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 다른 건 몰라도 시술 염색하고 클리닉 쪽에 있는 그 매뉴얼은 싹 다 바꾸셔야 됩니다. 왜 기존에 돼 있는 애들 걸 그대로 모방해서 갖다 놓냐고요. 그러면 절대 못 이기잖아요. 아니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렇게 사진 그렇게 올려놓으라고? 강사장도 다니면서 봤죠. 천사장도 봤고. 다른 게 없는데 그게 어떻게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고객이 유입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그걸 먼저 세팅해 놓은 애들은 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 미용실에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대표라는 사람들이나 그걸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디자이너들 한번 네이버를 열어놓고 본인 미용실에 네이버 플레이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주문을 한번 해봐. 어디에서 어떻게 몇 번이 막히는지. 대한민국이 아날로그 시대야? 음식점 주문을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음식점에 당신들 주문하겠어요? 왜 다 그래놨는데? 이유는 하나밖에 더 있겠어요? 그 운용회사가 그렇게 하라 그랬겠지. 걔 보고 들어가서 운영하는 회사 그 사람 보고 들어가서 한번 주문 한번 해보라 그래. 가격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지도 않아 매뉴얼에. 맞죠? 디지털판에 아날로그 입력해놔놓고 네이버 플레이스 해놨다고 예? 다 해놨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광고할 때 돈을 쓸 때는 손님이 오는 것 같아도 돈을 안 쓸 때는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작은 미용실들의 희망이 있다라는 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말하면 나보고 미친 새끼라고 해도 상관없어. 대원통상이기 때문에 작은 미용실들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약간 다른 놈이거든. 세상 사람들이 소비하는 게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동선으로 소비하는데 왜 미용실만 다른 쪽으로 소비한다고 생각하고 그따구 식으로 깔아놨는데. 당신들 짜장면 주문할 때 그렇게 당신들 네이버 플레이스 세팅된 것 같이 그렇게 해갖고 짜장면 주문하면 그 짜장면이 주문이 될 것 같아요? 바로 욕하면서 튀어나올 겁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그건 분명히 보통의 음식점이나 온라인 비대면 마케팅에서 온라인 쇼핑을 할 때하고 똑같이 구성해 놓지 않으면 당신들은 네이버 플레이스는 계속 돈 잡아먹는 기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자분들이 대부분 미용실에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알잖아요. 똑같은 옷이 쫙 널려져 있어 사이트마다. 그러면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옷을 구매하는데요? 제일 싼 데 가서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뭐 모든 미용실은 아니겠지만 내가 부산에서 확인한 모든 미용실, 부산에 있는 미용실의 네이버 플레이스는 또 똑같은 거 광고해놨잖아. 그러니까 그게 똑같이 안 보이려 그러니까 자꾸 무슨 클리닉, 헤드스파 서비스, 무슨 서비스 한다고 자꾸 해놨잖아. 그 시대에서 뒤떨어진 거라고요. 지금 대한민국은 디지털 시대로 완전히 접어들었는데 미용에 관련된 이 광고에 관련된 미용 쪽에 있는 건 그냥 아날로그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그걸 디지털에 맞게끔 광고하고 세팅하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그러면 또 제가 매직스 염색약 페어 컬러 자랑할까요? 지금 가장 SNS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 과연 어떤 걸까요? SNS에는 책이나 여러 가지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면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제품이 어울린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강수장 그런 거 찾아봤어요? 그거 그냥 간단해. SNS는 새로운 세대거든? 새로운 시대잖아. 그럼 새로운 제품이야. 남들 안 하는 거, 특이한 거, 괜찮은 거, 좋은 거. 왜 거기에 대해서 테스트 한번 해봤잖아.
스프레렌더 동영상 올리니까 사람들 되게 많이 쳐다봤죠. 근데 스프레렌더를 왜 사람들이 쳐다봤을까? 그렇죠. 네이버 플레이스에 생소한 아이템 있어? 하나 있더라. 부산에 있는 미용실들 중에 한 1% 정도 세팅돼 있더라. 참, 내가 그게 늦어서 정말 내가 미용실 원장님들한테 사과드려야 될 게 하나 있지. 염색 시술란에 발레아주 옴브레 솜브레가 들어가 있는 미용실들이 1%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미용실에 손님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발레아주 옴브레 솜브레는 똑같은 염색약으로 했는데 그건 가격대가 부르는 게 값이래. 다르니까 먹히는 거 아니에요. 인스타그램으로 다시 들어가면 인스타그램 염색 사진들 중에 제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건 발레아주 옴브레 솜브레입니다. 탈색에 관련된 거고. 그렇지. 근데 그 인스타그램에다가 커트를 그렇게 사진을 올리셔. 그놈 파마를 그렇게 올려. 그 관심 없다고요, 사람들. 인스타그램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 그러면 매직스 정도에 되는 컨셉이나 페어 컬러 정도에 되는 컨셉, 이 정도의 컨셉이 올라와야 돼. 왜?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미용실이 아는 다른 부분을 검색을 한다고 칩시다. 그 피드, 그 게시물에 손이 가겠어요? 보통에 다 알만한 사진들, 알만한 제품들, 알만한 신발, 알만한 옷, 알만한 먹거리가 올라오면 그거 보겠어요? 안 볼걸? 그러면 사람들의 손을 멈추려고 그러면 엄청 강력한 지금 색깔을 넣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SNS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더 많이 강화되고 더 많이 보편화될 거니까 그 사이에 가장 잘 먹힐 제품은 내가 아무리 봐도 매직스 염색약과 페어 컬러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걸 애타게 잡고 있는 거지. 두 분 기억나지요? 작년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달 딱 있다가 내가 누구를 가장 먼저 전화해서 찾았는데 매직스 가장 먼저 전화했잖아. 왜 안 내려오는데? 그 한 달 동안 결론 난 거거든.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활동 범위가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제 인스타를 이제 우리도 이제 시작한 거잖아. SNS를. 그런데 생각한 것만큼은 아니래도 그래도 사람들의 반응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매직스 염색약이 얼마나 소중한 거겠어요. 매직스 염색약을 성분을 설명을 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 그 염색약이 시장에서 앞으로 가져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SNS상에서 그 매직스 염색약이 차지하는 걸 조금 다른 산업을 빗대서 설명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그 스타벅스하고 블루보틀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스타벅스 주변에 가면 항상 있는 커피숍이 있거든요. 이디야 커피숍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스타벅스라는 회사는 아마 너무나 유명한 회사니까 잘 알고 있을 거고 블루보틀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혹시 블루보틀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 강소영 혹시 알아요? 아니요. 그 커피 전문점이야. 천수영 알아? 근데 그 블루보틀이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돼. 스타벅스는 로레알 염색약이라고 하면 되고요. 블루보틀은 페어야. 그게 쉽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스타벅스는 혹시 커피에 대해서 좀 알아요? 제가 시간이 많이 남다 보니까 작년 올해 책을 진짜 열나게 읽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좀 좋아하긴 해. 옛날엔 싫어했는데. 그래서 커피의 역사에 관해서 이렇게 책을 읽었어요.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유럽하고 미국의 그 계량 단위가 틀리잖아. 그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래서 유럽의 그 온도를 미국의 계량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항상 조금씩 남아. 미국 애들이 어떤 애들이야? 지독한 애들이거든? 그래서 이디오피아 원두, 인도네시아 자바 원두, 무슨 원두를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계속 요만큼씩 남는 거야. 그걸 섞었어. 그걸 브랜딩이라고 하거든? 섞어서 내려오니까 무슨 맛이 나는 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먹었을 때 그냥 가장 평범한 맛이 났던 거야. 그게 스타벅스하고 이디야,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커피거든요.
그리고 커피는 원두는 있잖아요. 열이 들어가면 안 돼. 열이 조금이라도 닿아버리면 본질의 맛이 훼손되거든? 그런데 우리 스타벅스라든지 아니면 그냥 기타 커피 전문점 가면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러면 무지하게 빨리 나오잖아. 그러니까 보통의 아주 그냥 현대 산업화되어 있는 그 커피가 스타벅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커피가 그런 커피라고요. 그래, 그런 커피를 마시던 사람들 중에 진짜로 오리지널을 먹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소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진짜로 좋은 원두를 찾아다니면서 구해와가지고 20분 동안 진짜 오리지널로 내린 거야. 그렇게 하고 딱 마시면 이게 극과 극이 나와요. 우리 페어칼라 초반에 극과 극이 나왔잖아.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엄청 싫어. 호불호가 나뉜다고. 기호식품이잖아, 커피가. 기호식품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좋고 나쁨의 구별이 명확하게 나와버리는 거거든. 그런데 그 블루보틀의 커피가 그 커피계의 애플이라 그랬거든. 그건 이제 SNS라든지 IT 쪽에 그러니까 그건 SNS 얘기를 하는 거니까 SNS로 얘기를 할게요. 스타벅스는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 인스타그램에 스타벅스 사진을 올리는 거 하고 블루보틀이라고 하는 그 업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몇 개가 들어왔거든요. 그 업체의 사진을 올렸을 때 블루보틀을 올렸을 때하고 스타벅스를 올렸을 때 반응도가 어느 게 좋을까요? 블루보틀이 확실히 좋지. 젊은 애들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게 SNS에 올라가 버리면 가치가 없다고. 블루보틀이라는 회사의 가치가 높아진 이유는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SNS가 보편화되면서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이 반응을 많이 보인다라는 거거든. 그럼 광고비를 많이 받아. 그러니까 내가 본 페어는 블루보틀 같은 제품이었어. SNS상에서. 그러면 우리 SNS에서 지금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 가장 짜증나는 게 뭔가 하면 뭐 회사에 의뢰를 하든 아니면 본인이 뭘 작업을 하든 자기 팔로워 외에 다른 사람들의 팔로워가 내 게시물을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본다는 얘기잖아. 왜 그럴까? 보편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그 SNS에 페어 칼라가 얘기하는 정확한 지점이 올라가면 반응이 있을 거라고. 뭐 있어? 뭐라고? 혹시 원장님이 어. 이게 화면이 좀 깨져버린다고. 그래서 이 화면인지 저 화면인지 알아야지. 그럼 강소영 쪽으로 넘어가라 그래. 죄송한데. 아니, 어쨌든 화면은 좀 깨져 보여도 돼. 내 얼굴이 그렇게 이쁜 얼굴이 아니거든. 목소리만 들리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SNS에는 그걸 빗대서 얘기한 게 뭐 블루보틀이 좋다, 스타벅스가 좋다가 아니고 SNS는 그런 시장이라고. 그런데 원장님들의 SNS 게시물이 별로 반응이 없었던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게시물을 자꾸 올려서 우리 원장님들을 알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는 거예요. 천천히? 그리고 이디야라는 커피는 SNS를 빗대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스타벅스 같은 이런 주류의 업체하고 일반 개인 소형 자영업자들이 1대1로 붙어서 이겨낼 수가 없잖아. 이디야의 그 커피점 운영 전략이 뭔가 하면 철저하게 스타벅스 주변에 붙어서 스타벅스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하고 더 좋은 커피를 제공을 하고 더 맛있는 그 사이드 메뉴를 개발을 해서 스타벅스에서 떨어지는 고객을 유치를 하자라는 전법이거든요. 근데 그 전략이 지금은 그렇게 유용하진 않아. 근데 이디야 커피 전문점이 다른 커피 전문점에 비해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됐던 건 미용실 그냥 소형 뭐 2, 3인 정도 되는 소형 미용실들이 대형 미용실하고 경쟁했을 때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략이 SNS가 보편화됐을 땐 과연 먹힐 수 있을까를 또 고민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SNS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SNS를 그냥 노출할 수는 없잖아. 그럼 전략이라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스타벅스하고 블루보틀이 붙었을 땐 그런 블루보틀의 매뉴얼이 되는 제품은 SNS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진으로 표현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사진에
블루보틀이라는 게 정확하게 명시가 될 수 있는 표시가 날 수 있게 광고를 해야 되듯이 우리 페어칼라나 매직스라는 제품이 블루보틀의 SNS에서 블루보틀 같은 그런 반응을 기대하려 그러면 내가 계속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사진에다가 뭔가를 계속 쓰잖아. 그 사진은 찾아낼 수가 없다고. 그 문구라고. 그러니까 매직스 제품의 염색의 색깔이 아니야. 10분이라는 거고 페어가 가지고 있는 그 색깔의 화려함이 아니고 그 화려한 색깔이 나오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짧게 걸렸던 거고 그게 유지가 오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페어 컬러가 SNS라든지 네이버 플레이스에 광고가 됐을 때 스타벅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은 블루보틀 같은 광고의 효과를 보려 그러면 그 사진에 집착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진에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컨셉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게 제대로 노출이 안 돼 있어. 왜? 왜 그런지는 강수현이 한번 대답 한번 해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료를, 그러니까 제품을 노출하는 걸 극히 깊이를 하지 않으시니까 본인의 기술을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생각은 커트를 배우듯이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고 기존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대로만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무슨 얘기인가 그걸 간단하게 하나 정리할게. 아날로그 시대하고 디지털 시대의 차이점이 뭔 줄 알아? 편하고 빠르고. 땡.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세상이 되게 많은 걸로 바뀌었잖아.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누가 제일 곤란해졌는데? 제조업체들, 이런 사람들이 힘들어졌잖아. 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걸 알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갇혀있는 공간이고 디지털 시대는 소통의 시대라고요. 그런데 미용실의 운영은 내가 아날로그라 그랬잖아. 자기들의 제품을 감춰놓고 기술을 자꾸 얘기를 해. 그건 많은 미용실을 한꺼번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선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노트북 켜놔놓고 네이버 플레이스 딱 들어가 봐. 10분 만에 대한민국에 있는 미용실 최소한 1000개는 비교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통의 시대에 들어가서 소통을 안 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군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냥 대한민국의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폐쇄적이거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더라고요. 폐쇄적인 사람들의 표현 방법이 그거야. 자기를 알릴 줄을 모른다고요. 왜? 자꾸 그걸 옛날에 연예인들도 김범수가 나왔을 때 막 그랬잖아. 그 조성모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썼던 전략이 뭔데? 신비주의라 그랬잖아. 그런 세상 아니라고요. 지금은 SNS가 보편화된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알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SNS 시대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미용인들하고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바뀐 시대에 대한 적응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나도 내가 이렇게 설쳐되는 이유는 결국은 소통의 시대고 알려야 되는 시대에 내가 이렇게 영업을 열심히 합니다라고 알려야지 누군가가 나를 이쁘게 봐서 나하고 거래를 해줄 거 아니야. 그런데 계속 숨어봐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날로그하고 디지털하고 차이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실들이 자기를 광고할 줄 몰라. 창피하다고 생각하잖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미용하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가 자기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을까? 자부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글쎄요. 아니야, 없어요. 특히 남자 미용사들 거의 90%는 자부심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이 아니야.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돼 있잖아.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우리 영업하는 사람이잖아. 왜 미용하시는 분들이 기술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걸 영업장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영업장이라고 생각 안 하는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편견에서 나와 있는 거야.
지금이야 그래도 조금 바뀌었다 그러지만 내가 25년 전에 처음 제약회사 들어갔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이 새끼 저 공부하라 그랬더니 공부 안 해가지고 결국은 저 이상한 일 한다고. 그게 대한민국이야. 그게 대한민국이야. 그 영향이 미쳐있기 때문에 미용하시는 분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솔직히 마음속 깊은 데서 얘기를 해보면 여자분들 중에 자부심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많아.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미용의 그 뭔가에 남한테 보이는 미용실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대형 미용실들의 오너들이 거의 대부분 남자들이잖아. 그리고 나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들이잖아. 그 사람들 밖에 나가서 과연 자기가 미용실 원장이라고 얘기할까? 내가 목격한 게 있거든? 안 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오너가 있을 거거든?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그 사람 명함이 2개야. 그게 전반적인 이쪽이라고요. 근데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여자분들은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많아지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긴 해도 그런 부분이 SNS에 투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SNS는 있잖아요. 광고는 SNS만이 아닌 네이버도 그렇고 모든 광고는 영업은 도드라져야 돼. 특별해야 돼. 특이해야 돼. 근데 그 광고의 내용을 봤을 땐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왜 돈 들여서 광고하고 시간 들여서 광고하는데 광고라는 건 있잖아요. 남하고 달라 보여야 되는 거 광고인데 SNS 한번 봐봐. 전혀 없어. 그러면 그 광고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돈 싸움이야. 미친 듯이 돈 갖다 보여야 돼. 내가 이런 얘기,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엄청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광고를 10년을 냈는데도 아직도 고정이 없냐고. 왜 그럴까? 몇 년 전에 블로그를 깊숙하게 내가 찾아봤다 그랬지.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 엄청 열심히 쳐다보고, 인스타그램도 거의 편집증 환자 비슷하게 쳐다보잖아. 초장에 몰입할 때 난 그렇게 몰입해버리거든? 다른 게 없는데? 그러니까 봐봐. 인스타그램을 매일 의무적으로 막 10장씩 올리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광고하고 이런 IT하고 SNS는 물량 싸움이 아니라니까 머리 싸움이고 아이템 싸움이거든? 머리가 없고 아이템이 없으니까 몸이 고된 거지. 그래서 그 SNS 광고, 특히 네이버 블로그 광고 오래 했던 그 대형 미용실 원장님들이 본 마음 하나는 숨기고 다른 마음 하나를 내보낸 거예요. 어이구야, 저거 답 없다. 그런데 왜 하세요? 저거라도 안 하면 손님이 없잖아. 그런데 왜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손님들은 원장님 미용실에, 이 미용실에 고정 고객이 안 될까요? 그걸 그 온라인 유목민이라고 표현하더라고. 미친 소리 하지만 정착할 데가 없으니까 자꾸 떠도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정착을 못 할까? 내가 몇 년 전에도 교육할 때 얘기했잖아. 똑같은 옷 파는 데 제일 싼 데 가서 찾지. 오늘은 여기가 싼 것 같으면 내일은 여기가 싸면 글로 가는 거지. 미용실들 광고를 참 쳐다보라고. 광고를 하는 전문가들이라는 전문가들 똑똑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 광고를 하기에 앞서 뭐라고 했어요? 차별화된 콘텐츠부터 찾아내라 그랬잖아. 그렇지 않으면 광고의 지옥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미용실들이 10년 전에 광고했던 미용실이나 지금 광고하는 그런 대형 미용실들이나 광고비가 책정이 돼 있어. 그리고 매달 늘어난대. 세상에 그런 짓이 어딨어? 봐봐요. 자동차, 아니면 가전제품, TV. 신제품 나왔을 때 팔아먹고 안 팔잖아. 그리고 또 새로운 거 팔잖아. 근데 내일 시간 나면 아니면 주말에 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월요일 날 시간 나면 노트북 켜가지고요. 10년 전 블로그 했던 그 미용실에서 광고했던 것들이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에 연결돼서 블로그로 연결돼서 네이버 플레이스 홈페이지에 나오죠. 그거 염색 광고 나온 거, 파마 광고 나온 거 하고 지금 현재 네이버 플레이스에 연동돼서 나와 있는 광고 사진 한번 봐봐. 똑같지? 원장님들 10년 전에 나온 신발 신고 다니고 10년 전에 나온 화장품 쓰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원장님들 미용실에 고정이 안 되는 겁니다. 광고 많이 할 때는 손님이 들어오는 것 같지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또 돌아다니기 좋아한다고요? 걔네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 뭐, 물론 뭐, 가격 때문에 뭐,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2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을 빼고, 나머지 사람은 자기 머리인데, 누구한테 정착하고 싶은데, 우리 미용실들이 그런 차별화된 마케팅이 전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정착이 안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지금 미용실 할 때, 광고를 해야 되는 미용실, 그리고 앞으로 광고를 해야 되는 미용실은, 대원통상을 만난 걸 엄청 행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그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 광고의 제일 핵심인 완벽하게 차별화된 컨텐츠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대신 보통 대부분의 미용실 원장님들은 광고빨이 먹힐 수가 없는 지역에 있어요. 왜? 오프라인에도 보면 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이버라든지 SNS도 상권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 상권에 들어가기에 조금 시간도 걸리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건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하면 되는데, 뭐, 그게 이제 이렇게 구축이 될 때까지는 조금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축이 안 된다고 해도, 대원통상하고 같이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갑자기 오늘 했다고 잘 된다 그러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6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접근해서 고객을 쌓아놓으면, 이번 달에 매직스 손님이 한 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한 명 정도는 잡아줄 수 있어. 그 한 명이 1년 정도 지나면 20명 정도가 된다고 치면, 그 20명이 신규가 들어와서 7만 원에 20명이면 돈이 얼마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입됐던 고객들이 전판을 나는 거의 100% 미용실에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면 거기서 파생되는 수익이 얼만데? 그것도 기다리거나 그것도 참지 못하면서 뭐 대안 있으면 뭐 하시라고. 지금 현재 대안이 없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SNS는 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틀림없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다고 막무가내로 달라들지 마시라고요. 본인이 분명히 차별화된 컨텐츠가 있다고 하면 달라드는 겁니다. 이 디지털 시대나 온라인 마케팅 시대에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미용실의 안에 내부 정보가 노출되면 일반인들, 고객들한테 노출되면 안 되는 미용실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제적으로 노출이 다 돼버렸다고요. 그러면 지금 소통이 되지 않은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대로 다 바뀌어야 된다고. 모든 걸 다 노출하고 고객하고 상대를 해야 된다고. 이걸 이해를 하지 않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미용실 운영에 관한 전략을 짜줘버리면 결국은 이건 먹히지 않는 거지. 나는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를 줬어요. 지금 현재 원장님들이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까지 떨어지는 매출을 잡아내기 위해선 매직스 같은 제품으로 고객의 이탈 없이 단가를 2, 3만 원 정도 올릴 수 있는 제품을 빨리 잡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판을 하셔야 된다고. 고객이 단가를 아무리 싼 미용의 시술을 한다고 해도 집에서 샴푸 정도 하나 안 쓰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마트에서 무조건 사야 되고 온라인에서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왜 미용실은 그 사람들한테 제품을 못 파냐고요? 비싸서 안 산다고요? 대한민국은 이미 2021년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라고요. 영국에서 들어온 그 말도 안 되는 그 50만 원짜리 드라이기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팔렸는 줄 아십니까? 비싸서 안 나간다고요? 엄청나게 나갔어요. 홈쇼핑에서 미친 듯이 팔아요. 많이 나가니까 팔겠지. 안 나가는데 팔겠어요? 근데 왜 우리 미용실은 거기에 대한 대응도 못하고, 그거 손님들이 비싸서 안 살걸? 물어봤냐고, 손님한테. 보여줘 봤어요? 근데 왜 그것도 손님들한테도 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손님이 부담 가질까봐? 그러면 당신들은 왜 스마트폰에 여러 가지 그 온라인 업체들이 물건 사라고 들어오는 거 부담돼요? 장사하는 사람이, 영업하는 사람이 자기 제품을 보여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의무감 아니야? 근데 그것조차 보여주는 것도 이렇게 힘들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세상을 살아남으실 건데요? 그렇게 쉽게 좀 편하게 살아남았으려 그러면 30년 전에 미용하셨어야지. 근데 아니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게 살자고요. 지금 시대에 맞게. 현실적인 건 그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6개월 지났을 때, 1년 지났을 때, 과연 코로나가 끝났을 때, 우리 미용실에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매직스 제품을 넣고, 뭐 오로폼을 넣고 페어 컬러를 놨을 때, 그 사람들이 과연 우리한테 그 시술 요금을 줄까? 안 줄걸요, 아마?
지금부터 해야지. 지금부터 뭐 근 5년 전부터 지금 미용실에서 항상 나왔던 얘기들은 신규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신규가 올 수 있는 온라인 마케팅에서 매직스나 페어를, 오로를 시술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 잡아내야지. 그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써서 열심히 마케팅해야지. 오는 고객들이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보복 소비라는 거. 보복 소비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그 보상 소비라고 말씀을 하시면 될 거예요. 분명히 이런 현상이 지나고 나면 뭐 여행업도 그렇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산업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폭발적으로 소비할 거예요. 그건 작년 재난지원금 한 달, 두 달 딱 묶이고 난 다음에 재난지원금으로 딱 풀어놨을 때 클리닉의 소비 엄청나게 많았죠. 왜 그랬을까요? 그게 보상심리라는 겁니다. 그 보상 소비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그 보상 소비 때문에 미용실들이 또 까먹을 게 있을 겁니다. 아, 코로나 끝나갖고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소비가 이루어지네.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은 다시 코로나 전 시대로 그냥 돌아가 버릴 겁니다. 더 악화된 상태로. 코로나가 오기 전에 미용실들, 재료상들 뭐라 그랬는데요? 갈수록 더 힘들다 그랬잖아요. 원천적으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다고요. 지금 대한민국 인구수에 비해서 특히 부산 인구수에 비해서 미용실 너무 많다고요. 이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기대감이 있어?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 문제는. 코로나는 끝나. 우리나라 진짜 우리 재수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대처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들이 마스크에 대해서 정말 잘 대처를 했어요. 끝나본들 뭐 할 건데?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80%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만 돌아가면 돼.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전에 그 경제 상황은, 그 미용실의 상황은 해결이 안 될 거라고요. 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손님이 너무 작다고, 미용실이 많아서. 그러면 손님이 작은 걸 개척할 수 있는 길은 온라인 마케팅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온라인 마케팅을 떠들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온라인 마케팅에서 답을 찾아내러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그때 달라질 거라고요? 아니야. 지금부터 하시면서 일단 우리 미용실에 빠진 고객을 SNS를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통해서 불러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스타그램은 사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네이버 플레이스를 통해서 우리 강수장이나 천수장이 제 거래처나 본인들 거래처 다니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로직을 찾아내서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되게 내 말이 처음에는 거짓말 같고 호황된 얘기 같았죠. 그런데 오지 않았던 고객들의 반응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온라인의 상권이 만들어져 있고 온라인의 동선에 우리 미용실들을 광고를 해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이라고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야, 저 정도로 올 정도도 생각도 안 해봤거든? 그런데 고객의 움직임들이 보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 그런데 그게 이 하찮은 재료상이 했는데 그게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러면 그거 업체에 주면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쪽에 있어요. 지금 재료상들한테 부탁을 하든지 대원통상에 얘기해서 그걸 운용을 같이 하면 6개월 정도 지나거나 1년 정도 지나면 그냥 우리한테 없던 시장이 간 게 아니고 새로 생겨져 있던 시대가 바뀌어서 고객의 동선이 그 다음에 새로운 시장이 생긴데 전혀 무관했던 미용실들이 우리 거래처들이 올라가 들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원장님들 그런 경험들은 있죠. 그냥 내가 미용실이 많아서 여기 미용실 들어가면 장사가 되나 안 되나 그런 고민은 되게 많이 했는데 미용실을 딱 차리면 고객이 오지요. 미용실 차렸는데 손님 하나도 안 온 미용실들은 내가 하나도 못 봤거든? 오잖아. 온라인이 똑같다니까? 오프라인에 미용실 차리면 아무리 미용실이 많다 그래도 손님은 와.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뭐 온라인 마케팅을 잘해갖고 그 손님이 오는 줄 알아요? 똑같은 거라니까. 오프라인하고 온라인하고 헷갈려 하지 마라. 똑같은 거야. 우리가 오프라인에 미용실 오픈하는 거하고 똑같이 온라인에 오픈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처음부터 온라인은 오프라인에서 했던 실수가 있잖아. 차별화된 거 없이 시작해서 많은 괴롭힘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온라인 마케팅은 차별화되게 들어가면 된다고. 그리고 중형도 아니고 소형 미용실들 고객을 10,000원 이하의 20,000원 이하의 커트 손님을 왜 잡아줘야 돼?
더 중요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구나. 일단 원장님들의 상태부터 우리가 알자고. 미용실에 갑자기 손님이 빠지지는 않을 거잖아. 대부분의 미용실 손님들이 온라인 마케팅에 휩쓸려갖고 나가는 고객들이 아닐 거거든? 우리가 거래하는 뭐 1인 살롱이나 2, 3인 정도에 되는 살롱들은. 코로나보다 더 심한 상황이 와도 고객의 이탈이 80% 이상, 20% 이상 되는 미용실들은 거의 없을 거야. 그럼 이 고객은 이탈이 안 될 거라고. 채워주면 돼. 그런데 채우는데 5,000원짜리 커트, 첫 방문 5,000원짜리 커트 쳐갖고 그 손님 채워줄까? 필요 없잖아. 그러면 우리 거래처는 5만원, 6만원 이상의 칼라 손님하고 클리닉 고객만 내가 채워주면 돼. 왜 칼라하고 클리닉일까? 할수 있고 랜덤 하나로 알리.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대답이 있잖아. 구도에 쓰는 고객을 잡는. 그건 이제 단편적인 거고, 조금 넓게 보면, 전 세계를 얘기를 하면 좀 나보고 미친놈이라 그랬지만, 대한민국에서 그 미용 매뉴얼 중에 늘어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 염색하고 클리닉밖에 없어. 클리닉 시장은 미용실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지. 모든 유통, 화장품 유통에서 클리닉 시장은 엄청나게 커져 있거든? 시술과 전판의 시장이. 왜 두피는 미용실에서만 한다고 생각해? 두피 시술하는 피부 관리샵들 엄청나게 늘어났거든? 그 피부 관리샵이 두피만 할 것 같아? 모바일 클리닉도 하거든. 시장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그리고 칼라? 신문이나 아니면 방송 안 보는갑지? 장업신문이나 이런 데 쳐다봐봐. 염색약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 그리고 엊그저께 김문수 사장님 그 옴브레 여기서 그 동영상 만들 때 뭐라 그랬어? 아니야, 그거 말고 요즘에 내가 그 동영상 막 그 인스타그램에 쌓아놓잖아. 그거 뭐라 그랬는데? 25세 정도부터 재치가 생긴다 그랬잖아.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경제 뭐 그리고 사람들의 상향, 성향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땐 파마 손님은 점점 줄어들 거라고. 그 지금 미용실의 가장 핫한 메뉴는 염색하고 클리닉이야. 그러니까 내가 염색하고 클리닉에 늘어날 수 있는 데서 손님을 끌어들여야지. 줄어드는 데서 손님 땡겨오자 그래. 내가 파마 얘기하는 거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염색하고 클리닉인데 그 염색하고 클리닉 중에도 클리닉에 관련돼서 내가 아주 획기적인 얘기는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 그것도 전략이 있는 거거든. 근데 염색은 왜 내가 5만 원 이하의 염색 손님들을 우리 거래처에 붙여줘야 되는데? 원장님들 지금 있는 손님들이 조금 바쁘게만 몰려와도 혼자서 대응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SNS가 좋은 게 있잖아. 예약이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매직스 염색약은 우리 미용실 말고는 없어. 그 제품을 맛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시간에 너무 만족스러워 할 거라고. 그리고 뭐 칼라의 본연에서도 너무 만족스러워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잖아. 와, 저 집이 너무 맛있어. 근데 너무 바빠서 2시간 기다려야 된대. 어떻게 하는데? 성질 급한 놈은 딴 데 가서 하지만 그 집이 너무 맛있으면 2시간 기다려. 아니면 그 다음날 해. 그게 고정이잖아. 그러면 매직스 염색약과 같은 제품이 주변에 많이 없는 지금 가장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잖아. 보통 지금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을 안 하려고 하는 1인샵 미용실 원장님들의 가장 큰 걱정이 그거잖아. 예약을 못 받아줬을 때 혹시 손님들이 이상한 리뷰 달지 않을까. 원장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리뷰 잘못 걸리면 이제 형사구속돼요. 형사까지 되나? 이제 그거 법적으로 엄청 심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함부로 정신 나간 놈 아닌 이상에 그 리뷰 댓글 엉뚱한 거 못 달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바빠갖고 예약 고객 못 잡는다는데 왜 안 받으면 되지? 바쁠 때 안 받는 거 뭐가 그래 아쉬워. 조절하라고요. 매직스 염색약, 페어, 오로펌, 원장님들 지금 거래하는 미용실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대원통상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많이 못 팔았어. 걱정하지 말고. 한 번만 맛보면 절대 다른 데로 이탈될 수 없을 거예요. 왜? 이건 우리가 6년 동안 겪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한테 필요한 사람을 받으면 되잖아. 손님, 예약이 안 된다? 기다려야지. 왜? 뭐가 티가 많이 나? 험난한 혼 좀 나야지, 씨.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에 관계자들만 들어오면 재미없는데, 대원통상 생산 못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막, 말이 조금 이렇게 세게 나오는 이유는 답답해서 그래요. 근데 제 거래처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 다음번까지는 아마 이렇게 세게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게 환경도 처음이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어디까지 나가야지 들리는지 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업을 25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톤으로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해. 앉아갖고 5시간, 6시간을 대화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전략이라든지 매뉴얼에 대해서 뭔가의 질문이 오고 가거나 아니면 뭐 전략을 짜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글을 써가면서 얘기할 때는 지금하고는 톤이 틀리겠지. 저 야단친 거 아니에요. 그냥 오빠가 답답해서 그래. 예? 답답해서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고 아니면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같으면 누님들 보기에 내가 너무 깝깝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 매직스 회사도 보면 너무 깝깝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오지랖 넓은 사람이 깝깝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늘 얘기가 방향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현재 자본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열악한 작은 미용실들, 그 다음에 작은 재료상들, 그리고 주류가 아닌 회사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있다고요. 그 있는 방향을 찾았어. 왜 찾았을까?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원장님들이 내가 본 것만큼 세상을 똑같이 안 봐줬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들 보고 그 세상을 똑바로 나하고 똑같이 보자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왜? 절대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대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주변에 믿을 놈들 없으면 이쪽 미용에 관련된 것들 중에 정말 뚜렷한 대안이라든지 특별한 믿음이나 대안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냥 대원통상 한번 믿어보십시오. 저 20년 동안 사기 모르겠어. 쳤을 수도 있을 거야. 뭐 있을 수도 있겠지요. 완벽한 사람은 없을 거니까. 저도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책임은 지고 그리고 저는 데이터 없는 영업은 절대 안 해요. 옛날에는 감으로 많이 했지만 이제는 뭐 그런 영업 안 하니까 원장님들의 미용실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이 5년 동안 되게 속상한 게 하나 있어요. 저도 나름 영업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뭐 이런 뭐 아쉬운 소리나 이런 거 해본 적 없는데 제가 마음에 걸리는 미용실들이 있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모안이라는 간판을 단 미용실이 있어요. 근데 모든 모안 간판을 단 모든 미용실들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만나는 그 살롱의 원장님들 그리고 그 비슷한 뭐 물론 모안의 간판을 달진 않았지만 그 비슷한 미용실 원장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솔직하게 제가 목에서 피가 터져가지고 쓰러져서 그분들이 만약에 지금보다 더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그분들이 그래도 저 믿고 열심히 저희 직원들 믿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안 났기 때문에 제가 항상 미안해하고 항상 죄스럽고 항상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 저보고 영업을 뭐 열심히 한다 잘한다라고 했을 때마다 제가 그렇게 뭐 자신있게 얘기를 안 하는 게 그겁니다. 왜? 나는 저희 거래하는 원장님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어려운 사항을 그분들이 바라는 만큼은 제가 충족시켜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걸려서 제가 못했던 게 하나 있어요. 그분들을 반강제적으로 블로그의 세계로 다 끌어들였어야 되는데 또 역시 마찬가지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 왜? 내가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겠지. 저도 나름대로 조금 비겁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뭐 블로그 광고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거나 돈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찾았는데 이게 되면 누가 힘든가 하면 원장님들이 힘든 것보다 대원통상이 힘들어요. 그리고 그 대원통상이 힘든 건 나보다는 우리 강수양이나 천수양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수양이나 천수양도 그 원장님들 요즘 그 젊은 애들한테 유행하는 단어 알지요? 돈줄 맞는다는 얘기 있거든요. 저는 저희 거래처 원장님들도 돈줄 맞게 해주고 싶고
저희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우리 강소장이나 천소장도 저 사람들도 진짜 돈줄로 한번 때려보고 싶어. 예? 그래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심사숙고해서 내린 결론이 결국은 SNS를 점령해야 되겠다. 이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력과 시간과 뭐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돈이 다 들어가서 내가 잘못된다고 해도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강제적으로 삼자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거래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안 하게 하고 싶어요. 왜 주 5일 근무하면 안 되고 미용실들은 왜 하루에 5시간, 6시간만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올리면 안 되는데 대부분 미용하시는 분들은 미용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은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제가 거래하고 저를 좋아해주고 또 제가 좋아하는 미용실 원장님들이 남들보다 작게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게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원장님 그렇게 하시려 그러면 지금같이 했던 거를 1년만 딱 더 해보면 돼. 근데 그 1년을 다른 방향으로 조금 해보시면 되거든요. 원장님들도 남들보다 많이 놀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윤택하게 살고 싶잖아요. 자영업을 시작한 게 회사 다닐 때나 그런 거만큼 그런 정도의 벌이를 그런 만큼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안 됐어요.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SNS라는 거 하고 IT라는 거, 디지털 시대라는 건 일개 개인도 방향만 제대로 잡고 열심히만 노력하면 삼성그룹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특별한 사람들? 물론 맞았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뭐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이 조금만 더 노력해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일조를 해드리고 싶고 저도요. 토요일에 일하기 싫어요. 이제 원장님들도 주 5일 근무 하셔야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날 쉬어야지. 화요일날 쉬는 거 그거 잘못된 거 맞잖아요. 왜 미용실을 화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남들 놀 때 같이 쉬어야지. 그거요. 아저씨들만 논하더라고 보니까. 아저씨들 신나. 와이프들 뭐 토요일, 일요일날 일한다고 막 정신없이 놀러 다녀.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좀 잠잠해졌지. 원장님들 다 아시잖아. 화요일날 일하러 가고. 그렇게 되면 안 돼. 미용도 이제 정상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장님들, 다른 사람들이 인스타그램하고 네이버 플레이스 하기 전에 원장님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 시작은 대원통상이 하고 그 운영도 대원통상이 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믿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믿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한 거고 여기에 만약에 매직스 염색약이라든지 페어라든지 뭐 우리 벨리시마 그룹이라 그러던데 요즘에 우리 친구 요즘에 회장이 될 것 같아. 우리 주 대표하고 김우주 대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별화돼 있고 그것만 SNS에 고스란히 장점을 보여주고 조금 부지런하게 찾아내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대형 미용실들 그만 부러워하자고요. 그리고 대형 미용실들의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제가 이상한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형 미용실에 근무하시는 그 디자이너 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결을 해줘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가 되게 많이 바뀌고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 변해야 하는데 이제 동참해서 뭐 좋은 세상 한번 맞아보자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안 망합니다. 수출 엄청나게 됐어요. 그리고 원장님들 아까 얘기한 거 못 들은 분이 있을 거예요. 나라에서 재난지원금 주는데 그거 세금으로 갚는다고 이상한데 현혹되지 말아요. 그거 우리 세금 나갈 거 없어요. 수출이 그렇게 많이 됐기 때문에 법인세 많이 걷었거든요. 그 세금으로도 충분해요. 오히려 지금은 재난지원금 안 준다고 데모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시자고요. 그리고 저도 조금 성격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될 때까지 하거든요. 원장님들이 인스타그램 다 탈퇴할 때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저희 강소장이나 천소장도 되게 능력 많은 사람들이고 한데 이 사람들의 능력이 외부에 표출되지 않다 보니까 뭐 좀 그런 것 같으니까 원장님들이 많이 주변에 많이 얘기들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칼라에 대해서 되게 독보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김은주 대표의 교육을 우리가 잘 활용하려 그러면 원장님들이 교육받고 싶은 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김은주 대표의 능력이라 그러면 충분히 좋은 교육, 그 다음에 SNS상에 경쟁력 있는 아주 괜찮은 교육들을 많이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뭐 그분이 돈에 아쉬워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또 뭐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그분한테 많은 걸 여쭤보시면 정말, 정말 많은 거 가르쳐 줄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서포트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 교육장에 이제 뭐 코로나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제가 개방해가지고 뭐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여기서 다시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싶으니까 그때까지는 뭐 미용실에서 만나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그리고 저희 또 강 소장이 유튜브에 미용재료 강 소장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개설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영업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미용실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도움은 주지는 못하지만 우리 미용재료 강 소장의 유튜브에 들어가면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고요. 그리고 원장님들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매직스 제품이나 페어나 뭐 퓨어세이드나 뭐 기타 제품에 대한 짤막짤막한 그 팁을 얻고 싶으시다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해시태그 벨리시마 코스메틱 현장 교육 아니면 해시태그 대원통상 아니면 해시태그 우리 창원의 해시태그 라온 코스메틱을 통해서 들어와서 저희 짤막짤막한 교육 동영상 김은주 대표가 설명했던 현장에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급하실 때 그리고 시간 나실 때 들어와서 그거 많이 보십시오. 분명히 장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지금 여러 회사들이 랜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걸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은 김은주 대표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옆에 대원통상이나 우리 창원 대리점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가능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랜선 교육을 제가 찾아낼 거니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뭐 오늘은 야 이거 목 아프다. 1시간 반 떠드니까 옛날에 한 2시간 반 했는데 뭐 오늘은 금요일이고 뭐 또 원장님들한테 다음 주부터는 제가 실제적으로 미용실에서 돈 되는 거 붙여주는 거 특히 클리닉에 관련된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한 1시간 정도로 해서 뭐 전략을 짜드릴게요. 뭐 그건 진짜 클리닉에 관련돼서만큼은 저만큼의 탁월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저는 뭐 금요일 날은 요번에는 뭐 조금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방송 때문에 한 거고 웬만하면 월요일 날 저희들 옛날에 월요일 날 체험 교육 하듯이 월요일 날 주로 오후 시간에 저녁에 뭐 한 7시쯤부터 해서 뭐 한 2시간 정도 8시? 그러면 뭐 한 7시 반에서 8시 정도에 요걸 개설을 해서 매주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그 강 소장이 유튜브에 미용재료 강 소장은 원장님들이 알고 싶은 것들 중에 두피에 관련된 것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비정기적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그걸 약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 테니까 뭐 저 미친 새끼 쓸데없는 짓 한다고 뭐 웃지 마시고 예?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 동생 같고 누나 같고 하신 분들이 얼마나 가깝고 제가 이렇게 나섰겠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나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참 우스워. 우리 친구들이 보면 얼마나 웃을까. 근데 저도 창피함을 무릅쓰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원장님들도 같이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래 늦은 시간 뭐 제가 목소리가 참 좋으면 좋겠는데 사투리가 너무 심한 목소리 돼갖고 좀 듣기 불편하셨을 건데 당분간은 좀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맞다. 우리 저 울산의 오명실 원장님 있잖아요. 그 토요일마다 라이브 방송하거든요. 인스타.
그것도 많이 광고해 주세요. 와, 나 그거 저번 주에 한번 봤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하게 나 창피해갖고 들어갔다 도망가 버렸는데 저번 주 거는 제가 봤어요. 아, 너무 내용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모범 답안일 거예요. 원장님들, 손님들하고 소통하는 길을 자꾸 여셔야지 그 정말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디지털은 원장님 소통입니다.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는 돈 많이 벌 거예요. 젊은 사람만 소통하고 나이 든 사람은 소통 못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미용실이 사랑방의 역할을 했잖아요. 그 사랑방이 지금 SNS로 들어가는 겁니다. 디지털화된 사랑방을 원장님들이 운영하시면 돼요. 영업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날 라이브 방송하는 우리 해시태그 오 미용실로 해서 들어가야 돼. 올려주셔야 돼요. 오 미용실 라이브 방송도 우리 많은 사람들한테 해주십시오. 그래도 울산에서 지금 하시거든요. 그리고 울산이 지금 되게 힘들어요. 그 변이 바이러스 나와가지고 뭐 북구 쪽이나 울주구 쪽이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울산에 만약에 그 연고가 있으신 분들한테 그 오 미용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울산에 또 우리 작년하고 올해 또 김주 대표 교육 받으셨던 광고해 줘야지. 부산은 다음에 할게. 우리 중구의 라바 미용실, 그 다음에 남구의 우리 지회장 서민서 미용실. 거기는 이름이 미용실 이름 까먹었다. 아, 댕기 미장원. 그 다음에 우리 헤어 스케치 미용실 원장님. 아, 정말 멋진 분. 그 다음에 그 레아. 요번에 인테리어에서 옮기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레아 미용실. 그 다음에 우리 멋쟁이 승진 원장님, 이승진 미용실. 그 다음에 그 동영 원장님. 보라 미용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동영 원장님이 운영하는 보라 미용실. 그 다음에 저 남목시장에 있는 스타일 헤어. 그 다음에 요즘엔 잘 안 보여요. 이지혜 미용실. 그리고 또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많이 오셨던 분들. 그 다음에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지금 언급 못하신 미용실들 원장님도 혹시 섭섭하셔도 참아주십시오. 그 다음 뭐 오미용실. 그 다음에 또 있나? 그 얼추 다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그래, 뭐 몇 개 없네? 그래, 울산 사장님 일 많이 안 했구만, 보이. 최재현 사장님 일 좀 열심히 해. 예? 같이 좀 먹고 삽시다. 뭐, 그렇게 뭐 와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또 뭐 조만간에 뭐 우리 김윤주 대표가 좋은 교육 가지고 또 울산에 올라가실 거니까, 지금 뭐 코로나 조금 심해서 그런 거, 원장님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고 돈 주머니에 딱 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들어오는 시점에 우리 클리닉 가지고 한번 빵 터뜨립시다. 아, 이영숙 케어. 죄송합니다. 울주군에 있는 우리 이영숙 케어. 내가 그분 그 교육 영상 많이 써먹었는데 내가 미친놈이구만. 죄송합니다.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그냥 심심하시면 들어와서 저하고 뭐 요렇게 좀 이제 얘기 좀 하시자고요. 그리고 뭐, 부산에 계신 우리 원장님들 곧 발레아주라든지 기타 그거 가지고 교육을 한번 할 거거든요. 그때 뭐 시간 없다고 안 오시지 말고 가발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해서 이제 디자인 염색이라는 걸 우리 메뉴로 잡아서 그 SNS에서 한번 괜찮게 수익을 내자고요.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곧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끝.